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이죠. 뭐뭐뭐는 네모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은 네모다. 그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단어가 생각이 나겠죠. 저는 과학기술은 경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1세기에 처절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21세기를 서바이브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 부지런한 노동력이 있으면 되겠죠. 부지런한 손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 노동력의 경쟁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뭘까?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는 손발처럼 부지런하면 안 되겠죠. 우리 머리는 부지런함보다는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앞에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한 발만 앞으로 내디디면 밑으로 추락하게 되겠죠. 취업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3년 전에 실업률이 9.8%까지 올라갔습니다. 3년 전에. 근데 9.8%의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지난 20년간 젊은이들이 4천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9.8%다. 이게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이 엄청나게 일자리를 까먹기 때문에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게 창업국가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선언합니다.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전부 혁파하겠다. 그 정책이 나온 이후로 1년에 꼬박꼬박 1%씩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지난 5월 30일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6.4%까지 내려갔습니다. 금년 말 되면은 6% 초반까지 내려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750만 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만한 땅.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반드시 군대를 갔다 옵니다. 이 나라에 75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전 세계에 또 750만 명이 있습니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만 명이죠.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명당 1명이 창업에 성공을 합니다. 이 나라의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에서 1년에 특허 사용료로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여러분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혁신의 결과다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이 어디서 나올까 궁금해지겠죠? 여러분 앞에 총과 총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총알은 왜 태어났습니까? 폭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총알이 폭발하지 않으면 50g짜리 쇳덩어리로 녹슬어갈 뿐이죠. 근데 여러분, 총과 총알이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폭발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지 않습니다. 폭발을 위한 충분 조건은 뭐냐?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우리나라 국민들의 IQ가 유대인들보다도 1.2 정도 높아요. 총과 총알로 따진다면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총과 총알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쟤네들은 아까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었고 우리는 못했는가? 딱 한 가지 차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부족했다. 그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뭘까? 제가 발견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괴상한 단어, 후츠파란 단어입니다. 뻔뻔하고 당돌함. 굉장히 네거티브한 단어지만은 이 안에 7가지의 도전하는 창의적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네, 이때 여러분 왼쪽에 오렌지 볼이 밑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이때 오른쪽에 파란 볼이 떨어지고 있죠. 왼쪽에 오렌지 볼이 뭐냐? 이름이 월드컴이라고 돼 있죠. 월드컵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KT의 한 10배 정도 되는 회사가 2002년 월드컵 때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파란 볼 AT&T라고 적혀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벨 연구소를 만들었죠. 이 벨 연구소에서는 노벨상이 13개가 나왔습니다. 노벨상을 13개를 거느린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던 AT&T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1세기는 노벨상을 13개를 배출한 회사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핸드릭스라는 회사는 가축 사료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회사예요. 유럽에 있는 소 10마리 중에 5마리가 핸드릭스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번 변신을 하죠. 가축의 질병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한 번 더 변신합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병을 알아낸 게 끝이 아니죠. 치료 예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 예방하는 백신 회사로 한 번 더 거듭나죠. 소를 타겟으로 했지만 먹이라는 프로덕트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지나서 이제 아예 치료 예방해주는 백신 회사로 거듭나죠. 그래서 프로덕트, 서비스, 솔루션으로 진화하면서 이 회사는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ICI라는 회사는 다이너마이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다이너마이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회사지만은 다이너마이트를 땅속에다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꼴 다양한 모양으로 묻어놓고 폭발을 시켜서 지진파를 수천 수만 번 분석을 한 결과 땅속을 마치 투명한 크리스탈을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보는 눈을 갖게 돼요. 이 회사는 다이너마이트도 만들지만은 지금 현재는 세계 최고의 지질 탐사 회사로 바뀌어버렸죠. 이처럼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닉네임이 별명이 창업국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90년대 와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인터넷이 앞으로 보편화될 테니 벤처를 육성하자 해서 벤처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테니 인터넷을 지배하는 기술이 뭐냐 해서 석권한 기술이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여러분 파이어월 아시죠? 전 세계 파이어월을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하나로 미래에 다가올 기술을 석권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특허를 장악하는 이런 경제, 제가 아까 처음에 과학기술은 경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착한 마피아를 만들어냅니다. 이 페이팔이라는 마피아, 젊은이 9명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의 전자상거래 이베이에다가 팝니다. 18억 불에 1인당 얼마씩 받았겠습니까? 2억 불씩 받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4명이 유튜브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앨런 머스크 뭐 만들었습니까? 전기자동차 테슬라 아시죠? 이 테슬라를 만든 장본인도 9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에서 벤처를 만든 젊은이 중에 한 명이 테슬라까지 오게 되는, 이 젊은이들이 계속 창업에서 성공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게 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충청남북도만한 이스라엘 땅에다 투자를 합니다. 이 나라는 약 10조 원 정도의 돈이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상상력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의사, 변호사보다는 창업에 훨씬 더 많이 도전을 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창조 경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2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텔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인텔이라는 회사 창업자 2명 중에 1명이 무어란 사람이 있습니다. 무어란 사람이 인텔을 창업을 해서 무어의 법칙 18개월마다 인텔의 칩의 속도는 2배씩 늘어날 거다 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속도를 2배로 높이려고 봤더니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열이 나서 타버려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이스라엘 젊은이 운전병 출신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 엔진 속도를 높여가지고 차를 빨리 가려고 하지? 거기다 기아 박스를 넣으면은 엔진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차가 빨리 갈 텐데 해서
칩 안에다 기아 박스를 달죠. 최초의 2단 기아를 장착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듀얼 코어, 여러분 아시죠? 3단 기아를 장착한 게 트리플 코어, 4단 기아 쿼드 코어. 최초로 2단 기아를 장착한 듀얼 코어가 2002년에 나오면서 인텔의 주가가 거의 떨어지던 것이 올라갑니다. 2002년에 듀얼 코어가 나오지 않았으면 인텔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운전병 출신의 상상력이 과학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었죠. 구글의 나이가 15년 됐습니다. 15년 전에 구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을 이노베이션 했던 사람의 장본이 여기 나와 있는 요엘 마르크라는 30살도 넘은 아줌마의 아이디어입니다. 구글 서제스트를 제안합니다. 구글에다가 여러분 NY만 치면은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계속 서제스트를 하죠. 클릭하면 튀어나오죠. 이게 나오면서 그 당시 야후가 전 세계 검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15년밖에 안 된 이 회사의 주식을 다 팔면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돼버렸죠. 이처럼 과학기술과 상상력이 결합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21세기 자원이 없는 나라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창조경제를 대한민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이 필요하죠. 내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면 튼튼한 우산이 필요하죠. 창조경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거대한 폭풍우가, 거대한 비가 내린다는 걸 알고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젊은이들의 후츠파 정신, 이스라엘의 뻔뻔하고 당돌함,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Informality, 형식의 타파,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에 대한 권리, Mashup, 섞인다는 것, Risk Taking, 위험 감수, Mission Orientation, 목표 지향, Tenacity, 끈질김, 그리고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7가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죠. 이 중에서 3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질문의 권리, 이 질문은 나의 권리다. 유대인들은 질문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과를 교환했습니다.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하나씩 갔죠.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2개씩 갔죠. 아이디어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유대인들은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이래서 질문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교육은 토론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창의력의 원천, 섞이고 섞이는 겁니다. A와 B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섞이면서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이스라엘은 미국에 비해서 의과대학 수가 3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전 세계 의료,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의 창업을 40%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안에 의대, 약대, 공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세 기구가, 세 학급이 서로 섞임으로 인해서 의과대학 수는 미국의 3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창조를 많이 해가고 있다. 세 번째,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나라는 실패를 하면 반드시 저울에다 답니다. 근데 저울이 눈금이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failure, 하나는 constructive failure. 만약에 눈금이 constructive failure로 옮아가면, 건설적인 실패로 결판이 나면 그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훈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후츠바라는 당돌하고 뻔뻔한, 그러나 그 안에 7가지의 정신에 의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후츠바 정신으로 도전하는 정신, 이게 유대인들의 국민성이다. 이 국민성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은 처절하게 없는 나라가 21세기를 리드해 나가면서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성장한 나라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Challenge and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도전과 응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국의 역사 문명학자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모든 역사와 문명은 챌린지가 왔을 때 good response한 역사와 문명은 살았고, 챌린지가 왔을 때 레스폰스를 못한 역사와 문명은 사라졌다.
그러면서 챌린지가 왔을 때 여기에 있는 50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good response를 하면 500명이 먹고 삽니다. 그 5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라고 그랬죠. 이 500명 중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마이너리티 5명이 먹여 살리는 시대.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고, 이제는 크리에이티브한 마이너리티 플러스 이 500명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 저는 그를 크리에이티브 머저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력의 원천이 과거에는 이 중에 몇 명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몇 사람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집단 지성과 같이 어울려서 챌린지가 왔을 때 굿 레스폰스 하는 이런 문화, 이게 여러분들이 갈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조경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결합하게 된다면 자원이 없는 21세기에 그 누구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 그 사례가 이스라엘이다. 우쭈빠 정신이다. 이 얘기를 끝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